시카고 불스의 3픽과 역사상 전무했던 파이널 MVP 3연패를 달성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리그의 정점에 올라선 1993년의 마이클 조던. 커리어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하지만 이로부터 한 달 후 비극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1993년 7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고속도로. 평소 마이클 조던의 열성 팬이었던 레리 디메리와 데니얼 그린이라는 10대 청소년들이 조던의 신발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총으로 한 중년 남성을 협박하다 결국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데, 그 피해자의 이름은 제임스 조던, 다름 아닌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한 신발을 사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운명의 장난가도 같은 상황에 조던은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이미 NBA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까지 겹치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조던은 결국 1993년 10월 6일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합니다. NBA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든 농구 황제의 은퇴 소식.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든 뉴스가 전해졌는데, 바로 그가 야구 선수로서의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야구 선수 마이클 조던. 농구공이 아닌 배트를, 골대가 아닌 일루를 향해 달려야 했던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고에게 도박 스캔들에 연루된 조던에게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은퇴 형식을 빌려 비밀리에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는 이야기에 이어 제임스 조던이 마피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당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리그 최고 선수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은 모두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신드롬에 가까운 전 세계적인 인기와 그로 인해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며 지쳐있던 조던은 더 이상 도전할 목표마저 사라지자 이미 오래전부터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의 죽음은 그가 코트를 떠나도록 만든 결정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건 역시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로도 활약했었던 자신에게 "너는 야구 선수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으니 야구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던 제임스 조던을 떠올린 그는 아버지의 못다한 꿈,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배트를 들리기로 결심합니다. 조던이 야구 선수의 길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구단주이기도 했던 제임 레인스돌프 시카고 불스 구단주는 그에게 화이트삭스 광고 출연을 조건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며 입단을 제의했고, 그렇게 조던은 1994년 3월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 마이너리그 AA 팀인 버밍햄 베론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의 나이 만 31세의 말이죠. 농구 황제의 마이너리그 도전 소식은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뉴스임과 동시에 좋은 먹잇감이기도 했는데, 특히 미디어들은 매일 야구 선수로서 조던의 가능성을 폄하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며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켰고, 여기에 더해 관중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조던의 합류를 탐탁지 않아 하는 구단 내부 분위기까지 조성되며 그는 데뷔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시선들과 맞서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광적인 승부욕을 가진 조던을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는 농구 황제의 자존심도 내려놓은 채 배팅 훈련에 몰두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 가장 늦게 훈련장을 떠나는 선수로 눈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깨우치던 조던의 실력은 갈수록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고, 적응을 마친 조던은 마침내 1994년 4월 8일 데뷔전에 나섭니다. 자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등번호 23번이 아닌 형 레리 조던의 등번호이자 고교 시절 즐겨 사용하던 45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마이클 조던. 마이너리그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000명이 넘는 관중들, 그리고 100여 명의 기자들과 ESPN까지 조던의 데뷔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지만 모두의 기대와 달리 그의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
채터누가 루가우츠와의 경기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조던은 삼진 2개와 파울플라이 1개만을 기록하며 팀의 3대10 패배를 지켜봐야만 했고, 다음 경기에서도 안타를 때리지 못한 그가 수비 에러까지 저지르자 각종 매체들은 에어 조던이 아닌 에러 조던이다, 조던 당장 짐 싸라며 그를 향한 혹평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500회가 넘도록 한 스윙 연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 그는 세 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첫 안타를 때려냈고, 그 다음 날에는 첫 득점과 첫 도루까지 성공하는 등 4월 한 달간 11경기 연속 안타 기록과 함께 3할이 넘는 고타율을 올리며 노력의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고교 시절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구를 떠나 있었던 조던의 약점과 한계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여실히 드러났고, 변화구에 대한 처참한 수준의 대응력과 불안정한 수비력을 노출한 조던은 어느새 관심의 대상이 아닌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최악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도 정확히 10년 후 86년간 풀리지 않던 밤비노의 저주를 깬 주인공이 되는 테리 프랑코나 당시 버밍햄 감독의 말처럼 스윙과 배트 스피드에서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던 조던에게 드디어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고, 그는 7월 6일 헌츠빌 스타스를 상대로 9회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싹쓸이 3루타를 터뜨리며 팀의 역전승을 이끈 데 이어 7월 30일에는 데뷔 4개월 354타석 만에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홈런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시즌 마지막 3주 동안 훌륭한 타격감을 보여주며 이 기간 동안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조던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첫 시즌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비록 그는 127경기 출전에 436타수 88안타를 기록하며 싱글 A 리그에서도 최하위권인 타율 2할 1리의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종목에서 활약하던 선수가 첫 데뷔 시즌을 풀로 소화하면서 팀 내 3위에 해당하는 51타점과 30개의 도루 성공,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야구선수 마이클 조던에게 있어 분명 긍정적인 부분들은 존재했고, 그는 시즌 종료 후 참가한 가을 리그에서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애리조나에서 열린 1994년 가을 리그에는 훗날 메이저리그에서 시대를 풍미한 슈퍼스타가 되는 데릭 지터, 노마 가르시아 파라, 제이슨 지안비아와 같은 당시 기준 트리플 A의 초특급 유망주들이 참가하고 있을 만큼 AA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리그였는데, 이곳에서 조던은 시즌 성적을 훌쩍 뛰어넘는 2할 오픈 1, 2의 타율을 기록합니다. 물론 농구라는 종목에서 조던이 가지는 위상과 그가 보여준 실력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야구 선수로서 시즌 초반의 조던과 시즌 후반의 조던은 전혀 다른 선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는 30대임에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영향력과 흥행력까지 더해지며 구단 내부에서는 차기 시즌 조던이 트리플 A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전해집니다. 이처럼 희망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그때 야구선수 마이클 조던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고, 바로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파업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에 부담을 느낀 MLB 구단들이 연봉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선수노조가 1994년 8월 12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며 시작된 당시 사건은 그의 포스트 시즌과 월드 시리즈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1995년 시즌 역시 MLB 선수노조가 참가를 거부하자 각 구단들은 마이너리그 및 타리그 선수들을 동원해서라도 시즌을 시작하려 했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들을 콜업해야 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흥행과 화제성을 고려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를 팀에 합류시키는 것이야말로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고, 그들은 마이클 조던을 메이저리그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히 본인의 실력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를 원했던 본래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였고, 자비로 구단에 최고급 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을 몸소 느끼고 있던 조던은 결국 선수 노조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며 스스로 화이트삭스 스프링 캠프를 떠나버립니다.
이제 야구 선수 마이클 조던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 메이저리그에서 대체 선수로 뛰며 구단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인가,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에 동참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고, 결국 그는 야구 선수라는 전제 조건을 서서히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불스의 훈련장에 조던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지던 1995년 3월 18일, 전 세계 농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 단 하나의 문장이 적힌 팩스가 미국의 전 언론사들에게 전해집니다.